안녕하십니까.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예술체육분과 간사 김진애 교수입니다. 오늘은 발레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발레 시어터의 김인희 단장님 모셨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니요,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예, 그 2015년 2월이 서울 발레 시어터 창단 2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20년 전에 이게 프로 발레단 창단을 생각하셨습니까? 20년 전에는 저와 함께 서울 발레 시어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네. 저희 남편 제임스 전하고 네. 현역 무용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활동했던 발레단에서는 주로 서양에서 이미 만들어진 네. 발레 작품을 로얄티를 주고 수입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젊었기 때문에 네. 뭐 패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남의 것을 가져다가 해야 되나, 네. 우리 걸 만들어서 역수출할 수는 없나, 뭐 그런 발상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작 발레를 역수출하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발레라는 장르를 좀 더 알려드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20년 동안 서울 발레 시어터가 몇 작품이나 만드셨습니까? 지금 소품까지 합하면은 100여 편 창작. 대단하네요. 네. 아이, 대단하십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발레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 대중화를 기치로 내걸고 발레단을 창단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발레 대중화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가 처음 시작한 20년 전보다 네.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현역으로 뛸 때만 해도 뭐 발레를 한다 그러면 약간 뭐 빨래요? 그러고 이렇게. 네. 왜냐면 발레라는 단어 네. 자체가 너무 네. 생소했기 때문에 몰라주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발레 한다 그러면 네. 정말 멋진 거 한다고 네. 이렇게 옆에서 다들 박수 쳐주시고 네. 완전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서울 발레 시어터의 역할이 상당 부분 있었겠네요.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네. 지금 국내에 있는 발레단 단장님들께서 네. 저와 똑같이 발레 대중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걸 네. 같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다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대중화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뿐만이 아니고 대중화뿐만이 아니고 이 전문 발레의 활성화도 조금 미흡하다. 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물론 지금 뭐 문광부에 등록된 발레단으로서 활동을 하는 단체는 70여 개가 넘는 거로 알고 70여 있지만 개요. 네. 그 중에 저희들이 말하는 직장으로서 프로 발레단이 네. 전국에 국공립을 포함해서 4군데밖에 없습니다. 직업 발레단이 네, 4개밖에 네. 없다. 야. 그러다 보니까 네. 발레 발전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한계가 있고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 발레 교육을 받고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들이 네. 직장을 가고 싶어도 네. 직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이 발전이 꾸준히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프로 발레단이 없기 때문에 발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한테도 손실이지만 저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발레리나 한 명을 키우는데 최소한 12년 이상이 걸리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 네. 제가 듣기로 아주 훌륭한 발레리노들이 한국에 직장이 없어서 외국으로 많이 간다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가 외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뭐 1년에 정말 우수한 발레리노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친구들을 뭐 한 20명 정도로 본다면 네. 거의 한 반 정도가 나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립 발레단이나 뭐 아니면 뭐 유니버설 발레단, 발레단이나 그리고 저희 서울 발레 서울 시어터, 발레 그리고 시어터. 이제 지방에 있는 광주 시립 발레단, 네. 이렇게 지금 4군데가 네. 있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프로페셔널 발레단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네. 우연국 발레단이라든가 네. 와이즈 발레단, 서 발레단 이런 네. 곳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발레단이 생기면 무용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도자, 안무가, 단장,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A 발레단에서 10년, 20년 동안 주역으로 활동했던 친구가 네. 지방에 어느 새로 생긴 발레단에 가서 단장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뭐 안무가가 될 수도 있고 지도위원도 될 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 발레 시장이 네.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체가 안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물론 뭐 스포츠 피겨스케이팅도 김연아 선수가 생기기 전까지 네. 대중에게 알려지는데 상당한 오랜 네. 시간이 걸렸지만 네. 더 많은 대중이 발레를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야 국가에서든 아니면 기업에서든 네. 충분히 어떤 발레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네. 예, 좀 스폰을 해서 이런 게 네. 만들어질 텐데 네. 어떤 비용 부담에 대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단체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거 힘이 들다 티켓 네. 수입 네, 네. 협찬만으로는 좀 네.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인구 5천만의 발레단이 4개밖에 안 된다는 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그 문화예술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정부 지원만 요구를 하지 자생 노력은 별로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부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참 맞는 말이다. 고맙다. 저는 네. 100% 국고 지원 아니면 네. 100% 자생력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 두 가지가 좀 잘 네. 예를 들면 어떤 민간 발레단이 활동을 할 때 국고는 물론 네. 국공립 같은 경우는 100% 다 지원을 하지만 네. 네. 민간 단체는 한 30% 정도 지원을 해주고 네. 나머지 70%를 공연 수익이라든가 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뭘 한다든가 네. 이런 좀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네. 생기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에 있어서 발레 무용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발레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5년째 이 무용을 통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4년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비기슈 코리아라는 잡지가 네. 들어온 걸 알고 있고요. 네. 그 해에 이제 저와 같이 발레단을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전 안무가가 네. 이렇게 함께 그 비기슈 잡지를 판매하고 있는 홈리스 아저씨들과 발레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네. 사실은 뭔가 그 캠페인처럼 네. 이례적인 어떤 촬영을 위한 만남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임스가 그 아저씨들하고 한 3번, 4번 수업을 네. 하더니 네. 이게 이 프로젝트가 끝나도 이분들하고 네. 계속 내가 일요일마다 네. 발레 수업을 하게 되면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분들의 삶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4년간 매주 일요일 3시간씩 그분들하고 예,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럼요. 네. 예. 저도 이 예전에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레는 굉장히 어떤 고급스럽고 대중이 접하기 힘든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발레 교육을 홈리스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분들이 사회에 다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인성 교육을 한다는 게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예술의 사회적인 기능이 아닌가. 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물꼬를 그 서울 발레 시어터에서 지금 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뭐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을 네, 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이거는 뭐지요? 그게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이? 모여서 네. 함께 발레 수업을 하는 건데요. 네. 정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퍼펙트한 것 같고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저희가 2년 전에 시작을 했죠. 근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걸 지금 잘 극복을 해서 네. 2년째 저희가 네. 아이들과 함께 발레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공연도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어린이들이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네. 바뀌는 네. 정말 큰 변화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래도 이걸 통하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또 여러 가지 또 에너지도 많이 뺏기는데 뭔가 얻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나 저희 남편이 네. 발레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네. 태어났는데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 그야말로 저희는 사회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네. 언젠가는 그걸 꼭 우리가 환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론적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느낀 게 네. 정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져야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창작 활동, 예술 활동이 네. 네. 정말 조금 더 인정을 받고 네. 거기서 더 우리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니까 네. 이거를 저희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최근에 그 서울 발레 티어터의 레이지라는 작품을 네. 네, 아르코 대극장에서 봤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이었고 무용수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프로 발레단으로서 앞으로 네. 어떤 지향점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국공립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네. 있지만 네. 저희가 20년 전에 사실 저랑 저희 남편이 네. 이제 저는 뭐 5남매의 막내고 개인적인 네. 얘기지만 네. 남편은 7남매의 막내여서 네. 아기를 낳을 것인지 발레단을 하나 창단할 것인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네. 우리 친자식을 낳아 기른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결심으로 한번 발레단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저희 서울 발레 티어터고 네. 내년에 이제 20살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굉장히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네. 저희 단원들이 네. 다른 단체 타 프로발레단에 비해서 네. 뭐 봉급도 굉장히 좀 낮고 네. 환경도 열악하고 해요. 네. 그런데 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네. 같이 함께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것을 같이 함께 바라봐주고 네. 같이 가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민간 단체이지만 네. 어떤 국가나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보다 네. 조금 더 탄탄한 뿌리를 내리고 네. 저희 둘이 없더라도 후배들이 이거를 물려받아서 네. 앞으로 20년, 120년, 200년 이렇게 영구히 지속되는 단체를 그런 키워보고 단체가 싶다.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가 이제 30명 안팎에서 네.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25명이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검료만 해도 참 대단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무용단에는 뭐 코치도 있을 것이고 안무자도 있을 것이고 무용수도 있고 또 단장이라는 직책도 있는 걸로 아시는데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리더십이라 그럴까요? 쉽지 않을 텐데 비결이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데요. 네.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진정성, 그 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직원을 대하고 단원들을 대할 때 네. 저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서울 발레 티어터가 대단하다고 느낀 이유가 지금 대학에서 무용학과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직장이 없다. 네. 사실 뭐 대학을 가기 전부터 나는 여기서 공부를 해서 어느 단체에 가겠다라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학위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가지만 네. 사실 사실 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가 없는 거죠. 네. 목표가 없어서 그렇다. 자,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예술 교육 또 무용 교육, 발레 교육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홈리스 교육도 그렇고. 예. 그러면 대학의 무용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현재는 네. 뭐 100%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가 무용수를 키우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거의 다가 짜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10명의 학생이 들어갔을 때 10명이 다 프로발레단의 주요급 무용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교수님들께서 너는 이 정도면 훌륭히 프로페셔널 무용수가 되겠다라고 네. 지도를 해주시고 그 외의 친구들은 네. 안무를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저처럼 뭐 경영 쪽의 수업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네. 무용으로 대학을 들어갔지만 네. 뭐 다른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네. 무용 치료라든가 이런 쪽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커리큘럼이 아니면 뭐 무용평을 쓸 수도 네.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커리큘럼이 네. 무용수를 키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네. 좀 더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학의 커리큘럼을 좀 다양화해서 전문 무용수뿐만이 아니고 연관된 직종 쪽으로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 교육의 문제랑 또 하나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네. 프로 발레단이 더 생겨야 된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신문을 보니까 얼마 전에 뭐 국립 발레단 단장이 강수진 도시고 네. 훌륭한 발레리노들이 한국인 출신인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유가 참 상반돼요. 한국에서는 프로 무용단이 사라지고 힘든데 외국 나가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이게 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물론 되겠습니까? 뭐 스타덤에 오르기 전까지는 다 개인과 부모님의 노력으로 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 무용수들 개개인적으로 너무 네. 훌륭하고 활동을 많이 정말 전 세계 메이저급 발레단에 한국인 무용수가 한두 명씩 다 가 있는 그렇습니까?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만 저희가 국가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고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신다면 네. 이제는 개개인의 무용수가 아니라 단체를 좀 네. 키워야 되는 네.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가 지원 말씀하시는데 단체를 키워달라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는 사실 요즘 저희들이 받고 있는 어떤 국고 지원이나 이런 거는 사업비로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돼야 사업을 하고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고 지원이 사실 운영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최소한 어떤 운영하는데 뭐 한 30% 정도라도 국가든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해주신다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공연 제작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운영비라는 것은 극단의 운영, 뭐 급료랄지 이런 걸 얘기하는. 이게 운영비가 참 힘이 들다.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공연장에 제가 가보니까 객석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장르의 무용에 비해서 발레는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유료 관객 퍼센테이지도 높은가요? 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평균 한 50-60% 정도. 근데 워낙 저희가 장기 공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뭐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처럼 좀 장기 공연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낮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뭐 무용이나 발레 전문 극장이 한국에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전문 극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발레만 한다거나 무용만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뭐 꿈을 꿔본다면 무용 전용 극장이 생기면 많아질수록 좋겠죠. 지금 이 세계적인 스타급의 발레리나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정말 세계적인 그 발레 강국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학원 중심의 그 발레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 중심의 그 대중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물론 뭐 국공립 뭐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뭐 예술학교 이런 쪽의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야말로 이렇게 모세혈관 같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은 학원들도 이렇게 좀 운영에 어려움이 없이 좋은 학생들을 많이 배출해서 좀 더 큰 기관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용 전공 학생, 특히 이제 발레 전공한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은 무용 학원을 또 개설을 해서 뭐 어린 학생뿐만이 아니고 성인들도 그 발레를 통한 어떤 교육을 시켰으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지금도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인희 단장님 주로 이제 그 생각의 포커스가 발레 대중화,
전문 발레단도 물론 하겠지만 이쪽으로 네.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보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 무용수들도 네. 연령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단장님도 젊었을 땐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까지는 아니고요. 발휘했는데 이제는 나이 때문에 또 다른 일 하시는데 이 전문 무용수들이 그럼 보통 연령대 언제쯤 은퇴라 그러나요?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네. 다른데요. 네. 여자들은 한 40대 초반까지도 40대 네, 초반. 네. 남자분들은 한 30대 중반 정도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한참 사회생활을 더 해야 되는데 이분들 위해서 직업 전환 프로그램이 네, 네. 있습니까? 네, 저희 정말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네. 전문무용 지원센터가 우리나라에 너무 자랑스럽게도 만들어져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건 정부 지원을 받는 건가요? 네네.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네. 프로발레단 단장님들 몇 분이 모여서 회의를 네. 하면서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정부 지원으로 네. 잘 이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꼭 필요하고 그렇죠. 네. 지금 직업 전환뿐만 아니라 현역으로 뛰고 있는 무용수들이 네. 부상 예방이라든가 부상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네. 거 그리고 부상을 당했을 때 그때 요 전까지는 자비로 네. 뭐 수술을 받는다든가 자활을 네. 한다든가 했었는데 지금은 전문무용지원센터에서 이런 걸 다 지원을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기 충분히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네, 저희들이 그나마. 현역 무용수로 뛸 때보다는 많이 네. 아주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다른 뭐 장르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이게 무용 특히 발레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발레는 아니고 무용 전체. 네, 예, 굉장히 이게 좋은 제도네요. 네, 그리고 그럼요. 제가 듣기로 이 발레단 단장님들이 모여서 뭐 협동조합 같은 걸 네네.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간 발레단이 네. 지금 5개 이제 유니버설 발레단, 서울 네. 발레 티어터, 이원국 발레단, 네. 와이즈 발레단, 서발레단 네. 이렇게 5단체가 모여서 3년 전부터 네. 우리 참 힘든데 우리 5단체가 뭔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네. 작년에는 회의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합동으로 공연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네. 합동 공연도 하는 이렇게 연합체 형식으로 있다가 네. 올 초에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도 같이 하고 심포지엄을 통해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레를 좀 더 네. 발레 시장을 좀 넓히고 이런 네.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의논들 고민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단원들도 교류하고 네. 프로그램도 교류하고 네, 협동하자 그런 네, 차원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서울 발레 티어터의 20년의 역사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발레를 통한 사회적인 봉사활동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개인이나 단체가 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뭐 국공립이 되면 가장 편하겠죠.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국립 발레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국립 안무센터라고 해가지고 네. 전국 한 7개 지역에 네. 국가 예산으로 네. 단체가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국립 발레단은 대표 선수니까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네. 예를 들면 국립발레단 뭐 부산 지부라든가 국립발레단 뭐 인천 지부라든가 네.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되면 국립발레단을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또 다양하게 볼 수 네. 있는 네. 그런 어떻게 네. 보면 네. 뭐 다양한 장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도 좀 제안을 해보고요. 네. 그게 또 너무 먼 꿈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이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네.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조금 어떨까? 더 지금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것 네, 같다. 뭐 네. 그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융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네. 무용 쪽에도 지금 그 분야가 포함이 돼 있죠.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보시기에 네. 좀 미흡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감히 미흡하다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균형 발전이라는 쪽에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균형 발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서울 경기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네. 이런 문화예술 단체 활동을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공연팀을 보내거나 네. 이례적으로 가서 공연을 보게 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 네. 그 지역 어떤 센터 안에 네. 문화예술 단체, 무용 단체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네.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네. 더 많은 단체가 네. 예, 지역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게 좀 그런 예. 걸 만들어 지역 문화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직도 서울 수도권이 편성돼 있고 또 지역 문화 발전이 되려 그러면은 지역에 단체가 활성화해야 되는데 네. 국립이 지금은, 되면 네.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지원을 좀 많이 그렇죠. 해라. 단체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 말씀. 네, 아유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국 발레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벌써 이미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발레계는 정말 서로 이렇게 우리 단체만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네. 우리가 서로 다 함께 발전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발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네.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발레계가 정말 저는 그냥 꿈이 온 국민이 그래도 태어나서 발레 공연은 한 번쯤 보고 돌아가셔야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온 국민이 발레 공연을 좀 한 번 이상씩 보실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네. 노력을 하겠지만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훨씬 더 힘을 받아서 네.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